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전부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캐시는 돌파 시점이 좀 잡히면서 반등이 좀 잘 나와줬고요. 어제 12% 반등이 나와가지고 예상을 했던 2500짜리까지는 충분히 좀 갔다 온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매매를 요 밑으로 해서 공략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 실현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어젯밤에 오미세고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진짜 오랫동안에 한 달 이상 횡보가 좀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다가 어제 27% 급등이 되면서 오미세고 정고점 몸통 기준으로 해서 돌파가 돼 버렸습니다. 2만원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온 거고 약간의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올라가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27%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많이 없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보통은 과거에 이제 보시면은 요 자리 매물대가 많았기 때문에 뚫었을 때 이렇게 큰 거래량들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르게 프로스에 비해서 작은 거래량으로 올라갔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미세고는 지금 월봉상 보시면요, 고점을 뚫어서 월봉상에 저번 달에 15,800원 종가를 지금 넘어서 2만원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부담 없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오미세고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한 2만원 초반까지는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2,000원 정도 하락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단순 조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후에는 조정이 나왔듯이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그냥 거치는 것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월봉상 또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달 이제 슈팅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2만 한 7천원짜리가 될 것 같아요. 2만 7천원짜리. 그래서 2만 7천원짜리가 월봉 기준으로 돌파해서 끝나는 날 3만원을 넘어갈 수 있는 강세 또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엑시 인피니트도 어제 좀 슈팅이 잘 나왔어요. 10% 이상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얘도 이제 중요 사항으로 좀 봐야 될 코인이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코인인데 종가가 17만 4,80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도 몸통 기준으로, 꼬리를 제외한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돌파가 좀 됐죠. 그쵸? 이번에 앞전에 한 돌파를 했다가 다시 깼는데 이번에 다시 좀 상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확률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여기서 바닥을 좀 길 때, 조정을 받을 때보다는 상승 포인트를 좀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어제 발생했던 거래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매가 나와서 다 밀어서 팔았다라기보다는 그냥 단기 저항 때문에 밀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8만원 자리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를 넘어갔다 온 날, 찍고 밀린 날이에요. 여기만 넘어가면 밀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매물 소화를 해주는 역할을 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4개 구간에 큰 포인트로 잡히는데, 만약에 엑시는 18만원짜리가 넘어가서 몸통 돌파로 마감이 되는 날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흐름 중에서 뭐 디센트럴이 8%, 칠리즈 뭐 4%, 플레이뎁도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상위권 애들 중에서 그냥 차트 분석만 한다면 디센트럴, 칠리즈, 보라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수급 이후 조정으로 좀 봐야 되겠죠. 조정으로.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보라 같은 경우는 익절 내고 정리하자라고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시가총액이 좀 낮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했지만, 사실 뭐 디센트나 칠리즈도 이제 시세가 잘 나왔다가 확 밀렸었죠. 밀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조정인데, 디센트도
같은 유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코인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앵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앵커도 10월 31일 날 급등이 나온 후에 눌리고 나서 다시가 다시 밀렸는데, 앵커도 사실 적게 가져갈 코인은 아니죠. 길게 놓고 봐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얘도 이번에 이제 흐름만 본다면 단기 박스 돌파가 됐기 때문에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오르고 나서 조정받는 애들은 뭘 봐야 되냐면 이 차트만 보면 안 되고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해서 1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차트로 가서 두 번째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코인들을 좀 공략을 해볼 만한지, 아니면 매수 타점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야 될 코인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를 좀 보시면요, 하이브도 그동안에 이제 뭐 슈팅은 사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요 주기를 보면요, 9월달, 그다음에 10월 초, 11월 초, 한 달에 한 번씩 요런 슈팅 나와준 코인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예, 오히려 그냥 비실비실해서 못 간 애들이 더 많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여기 흐름이 상승폭을 많이 만들어줬던 코인이기 때문에 어제도 또 상승폭이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200원을 넘어서 끝나게 된다면, 차트 구조로 봤을 때 1200원만 넘어서 종가로 끝날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강세폭이 좀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과거 기준서부터 봤을 때 저항이 됐던 자리입니다. 1200원만 가면은 저항이 됐던 자리예요. 여기는 장중에 올라갔다 오고 요도 장중에 올라갔다 왔지만 결국에는 1200원 회복이 안 되고 밀려버렸죠. 그래서 몸통으로 1200원 돌파 마감이 되는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건 이제 윗꼬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몸통 돌파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몸통 돌파는. 그래서 지금 10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1000원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하이브 또한 비중 축소 없이 그냥 한번 보유를 해보는 구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최근에 샌드박스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런 코인들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이렇게 거래로 좀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무작위로 돈이 들어와서 올라갈 경우는 약간의 급락폭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 빠지는 건 아닌데 출렁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렁임 때 어떻게 공략할 건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고요. 샌드박스도 마찬가지로 짧게 볼 코인은 아니죠. 길게 놓고 봐도 되긴 하는데 지금 자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조정값을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2,500원 그 밑으로, 높아도 2,500원 혹은 그 밑으로 잡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지지선으로 좀 보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안 온다고 했을 때는 얘가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보고, 지지선을 좀 설정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샌드박스도 시가총액이 거의 3조에 가깝기 때문에 얘도 보시면은 지금 최고 꼭대기에 있어요. 상장되고 나서 꼭대기에 있는데,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만 안 사면 됩니다. 상투라 그러죠, 우리 맨 꼭대기 자리를. 그래서 여기만 안 사도 중간에서만 산다 그래도 중간에서 밀렸을 때 여기서 1차 매수했다면 2차 매수 정도만 같이 가준다면 사실 급등된 코인들도 별 부담 없이 탈출할 수 있을 뿐더러 보유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중 관련해서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급등된 애들은 비중 관리에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비중 50% 이상 막 100% 들어가면은 굉장히 사실상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요 샌드박스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좀 조정을 받고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캐시 이런 애들도 과거에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조정을 받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슈팅이 나왔던 모스코인이라든지
시빅도 장중에 좀 반등은 크게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이게 흐름 전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꼭대기만 아니라면 괜찮고요. 급등된 코인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좀 받는지, 지지를 만약에 받는데 깨졌다 그러면 다음 지지선에서 2차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로 만드신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고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고 저점이라고 해서 아주 안전한 건 아니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무거워도 끌고 갈 만한 애들, 메이저 코인들이 사실상 비중을 많이 좀 실어야 되는 그런 코인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도 화이팅 하시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비트코인 봤을 때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아직 빠지는 건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그냥 이렇게 박스권일 뿐이에요. 하단 짧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중간까지의 박스권 자리를 위로 뚫어줄 건지 밑으로 뚫어줄 건지 두 방향이 나올 때까지 아직은 홀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코인들도 비슷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출렁임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완만한 자리에서 적당히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인들도 큰 폭의 하락 없이 움직여주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만 접근해 주신다면 비트코인 시장도 우리가 충분히 체크해서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